통장 압류라는 것은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박사TV의 백우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오후 3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1일 날 영상을 마지막으로 업로드하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그간 저를 찾아주시는 우리 채권자들도 만나고 또 아주 사기꾼 같은 채무자들도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말 연휴 상관없이 항상 사무실에 거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세종에서 오전 아침 8시에 또 오셨고 또 아침 10시에는 수원에서 채권자가 오셔서 또 계약도 또 이렇게 했고요. 좀 이따가 오후 4시에는 판교에서 또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채무자를 만나고 또 실사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만날 시간들이 많이 할애가 안 돼서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채권자들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요.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채권 추심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통장 압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통장 압류 해볼까? 그죠? 이거죠. 그래서 이제 통장 압류라는 것은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장 압류라는 것은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압류하는 건데 이 채권자는 그 계좌를 특정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채무자가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라 그러면 우리가 국민은행만 압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채무자가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예상합니다. 어떤 예상을 할까요? 내가 공정증서상의 변제기한이 지났으니 채무자가 내 통장을 압류하겠구나. 이렇게 내가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으니 채권자가 날 상대로 이제 압류하겠네 라고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알고 있는 통장은 이미 통장 잔고를 비워놨거나 아니면 담배값 생활비 정도 쓸 수 있는 20-30만 원만 넣어두고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그래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통장 압류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 내가 과연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는가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좌 어떤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고 계신지 혹시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와이프, 우리 애들이 어떤 계좌 쓰더라?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이 어떤 계좌를 쓰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당연히 주거래 은행을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숨겨놓고 쓰는 계좌 어느 은행에 언제 개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떤 계좌를 쓰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용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게 됩니다. 저한테 넘어오는 채권들 이렇게 지켜보면요. 법무사, 변호사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이나 영상들 보고 혼자 해보려고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통장 압류를 하냐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토스, K 이렇게 주거래 은행이라고 특정하고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만약에 채무자가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었다라고 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단위농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은행, 도봉지점, 농협은행, 압구정지점 이런 은행 아니면 새마을금고, 강남지점, 새마을금고, 해운대지점 이렇게
제1금융권과 다르게 별도의 사업자를 가꾸고 있는 조합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제2금융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을 특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제1금융권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 은행을 사용한다거나 뭐 증권 계좌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에 실패하면 나중에 또 압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심 진행할 때 제가 채무자 입장이 돼보면 매우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채무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채권자가 제가 사용하는 은행은 새마을금고 압구정 지점이었는데 만약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통틀어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날 상대로 이제 추심을 시작해야 되네. 아, 그러면 이거 내 통장 쓰면 안 되겠다. 우리 와이프 통장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채권 추심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추심이고 기회는 한 번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무자에게 어설프게 채권 압류를 할 경우에는 그 통장 압류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기보다는요. 압류로서 그 이후에 추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채권이 소멸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한테 압류했더니 그 이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추심을 진행할 때 추심을 진행하는 방법은 통장 압류할 수 있죠.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때에는 꼭 채무자의 멱살을 우리가 한 번에 잡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변호사가 아니 법무사가 아니면 인터넷에 은행 쭉 묶어가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잘못했다가는 이 채권 추심을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어요. 2025년 1월 달 경인 것 같은데요. 생계비 통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2025년 1월 6일 날 민사집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건 어떤 법이냐면 채무자는 압류를 당하는 것 때문에 채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채권자 입장에서 아무리 압류를 해도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일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 금지 채권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마다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압류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이해한다고 쳐보자고요. 생계비 통장이라는 이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년부터는요, 채무자가 가까운 은행 가서 생계비 통장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압류 자체가 안 되는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법들이 제정되는 걸 보면 추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업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채권자를 위한 법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채무자의 그 사기꾼들의 인권을 위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생계비 통장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자꾸만 생겨나면서 채권자가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채권 추심을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통장 압류해가지고 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 압류는 그렇게 채권 추심하는데 꼭 필요한 추심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추심하면서 통장 압류로서 돈을 받아낸 적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통장 압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잘 받아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일반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만만한 게 통장 압류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통장 압류도 좋은 추심의 방법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개정되고 또 입법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채권자들은 통장 압류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상황인지 사전에 꼭 조사해서 제가 지금 추심하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 추심을 꼭 저한테 꼭 의뢰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꼭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 유튜브 영상들 검토하셔서 꼭 두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 받아보시고 채무자 상황에 맞는 추심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채무자는 통장 압류로서 가볍게 끝낼 수 있는 건지, 이 채무자는 통장 압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채무자인지, 또 이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채무자인지,
경험 많은 이런 채권 추심 담당자한테 상담을 의뢰해 보시고 상담 이후에 채권 추심의 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에 위한 법은 없고 채무자에 위한 법만 이렇게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채권자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압류라는 것이 뭐 우리가 아주 가볍게 그냥 채무자 압박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채권 추심의 첫 시작을 잘못 시작하게 되면 그 이후에 채무자가 영원히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면서 변제를 안 한다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또 내년부터는 생계비 통장을 만들면서 돈을 안 갚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추심 시작할 때 꼭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가볍게 통장압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통장압류에 진행하는 스킬들은 그게 궁금해서 저하는 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키셔서 네이버에 통장압류하는 법이라고만 치셔도요. 첫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추심이라는 거는 이런 스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무자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채무자가 이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채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또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담당자의 끈기가 있어야지만 채권 추심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압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하지 마시고요. 뭐 저한테 전화 주셔서 통장압류 지금 채무자 사항이 팀장님 이런 사항인데 제가 이거 통장압류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이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맞을까요? 라고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뭐 전화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365일 24시간 제 전화는 언제나 열려져 있고요. 뭐 지리적으로 뭐 가깝거나 뭐 저희 사무실 한번 오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사무실이 열려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꼭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음 급해서 막 통장압류하고 변호사가 빨리 채무불이행자 하세요. 재산명시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해서 채권이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 앞전 영상들에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오늘 저렇게 저도 이렇게 반팔 이렇게 좀 입었는데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또 아니면 추석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 못 받은 돈들, 또 이 채무자, 이 악랄한 사기꾼들 상대로 혼내주면서 돈을 확실하게 받아보자. 이런 마음 가지면서요. 꼭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는 채권 추심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 선불 조심하셔라. 꼭 저한테 의뢰 안 하시더라도 타 신용정보회사, 타 변호사한테 맡기면서 뭐 어떤 변호사들은 아직 채권 추심 시작하는 조건에서 변호사 선임하면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변호사도 제가 있는 것도 봤고 아직까지도 신용정보회사에서 30만 원, 50만 원 띄어먹는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담당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데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채권자한테 사건 시작하면서 50만 원, 30만 원 받는다 그래서 제 주머니 사정이 뭐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제가 그걸로 뭐 빌딩 살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당하게 회수되면 채권자한테 서로 웃으면서 수수료 정산하고 같이 일 마무리하고 백 팀장 너 수고했다. 우리 호프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돈 안 들어가니까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말일주는 항상 채무자들이 방문해서 팀장님 조금만 기회 주세요. 팀장님 여기 돈 여기 있습니다. 갚겠습니다. 아니면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 채무자 상담이 뭉쳐있는 기간이라 다음 주는 제가 항상 사무실에 거의 내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선거 이후에 제가 또 뭐 경남 지역 전남, 전북, 전국을 또 제가 실사 또 채무자의 집행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또 제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으로도 담아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제가 또 이동하는 중간에서 또 저랑 일이 가까운 또 부산에 계신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여수에 계신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채권자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하여튼 잘 보내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아니면 구독자 아닌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을
봤고요. 또 제가 채권 추심 진행하는데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꼭 차 한잔하러 꼭 오세요. 맛있는 아이스 커피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